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하여 207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76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738명이 격리 중이고 현재까지 8,725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3분의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환자분께는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07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763명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2월 23일 오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경북은 청도의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사례 또한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 등과 관련하여 확진자의 가족이나 근무하는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 속도와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의 확산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격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은 각각의 유행 특성을 고려해서 확산 방지 전략과 봉쇄 전략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대구나 경북 등의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서는 개별 환자의 동선 추적보다는 감염 가능한 시기의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격리 치료하고 중증 환자의 의료 자원을 집중하여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 연계 사례들이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조치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확진 사례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밀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관할보건소를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하며 격리 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라주시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던 신도와 방문자들께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관할보건소 1339 등에 문의한 후 해당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통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차 질의 정도 3분 정도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까지 진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질문.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왜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지,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의 신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상대적으로 중증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천교회 역학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역학조사? 그 부산 온천교회예요. 아, 온천교회요? 네. 저희도 어저께 사망자가 3분 더 추가로 발생하고 또 특히 사망자로 분류되신 분이 7분이 계신데 그중에 5분이 대남병원에 입원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대남병원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월 15일 전후부터 발생을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장기 입원하셨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폐렴과 급격히 진행되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행이 발생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고 그중에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급성기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서 위중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환자분께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그런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그런 진료와 치료 관리를 강화하여 예방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이 많았던 이유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환자분 중에서 중증 환자분은 중증으로 분류되신 분은 14분 정도가 산소치료 등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심각한 그 위중한 환자라고 보고 계시는 분은 2분 정도가 현재 계십니다. 한 분은 계속 저희가 중증으로 위중한 상태로 분류하셨던 분이 계속 치료를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어저께 조금 그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돼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심각한 상황인 환자가 2분 정도 계시고 산소 치료 등을 받고 계시는 중증이 14분 정도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천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8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확인이 됐고 계속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즉각대응팀이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시와 같이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온천교회와 기존의 신천지 교회하고의 연관성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는 찾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그 확진 환자의 역학적 특성과 노출 요인을 가지고서 감염의 위험 요인을 그러니까 감염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수행했던 그런 행사와 관련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더 진행되면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기자님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양지호입니다. 그 심각 격상 이후 첫 브리핑 하시는 건데요. 질본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대구에서 오늘 아침에 중수본 따르면은 유증상자가 37,000명이고 그다음에 4주 정도 걸려서 안정화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인원들을 대구에서 검사하게 될지 하루에 검사의 인원은 지금 키트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4주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지 대구 관련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그 방역대책본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방역 대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중수본과 중대본과 협의해서 관계부처의 협력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방역 조치를 지금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이 형성이 되게 돼서 본부처적인 노력과 지자체의 노력 또는 의료계와 협력 체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이제 대구가 지역사회의 감염이 어느 정도 그 신천지 대구 교회로부터 시작된 유행이 2차 전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산됐을 것을 우려해서 대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을 해서 조기에 확진 환자를 찾고 격리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4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2주 정도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현재 선별 외래, 선별 진료를 확대하는 그런 인프라 의료팀들을 구성을 해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중수본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었고요. 제가 3만 7천 명에 대한 거는 듣질 못했는데 아마 통상적인 그런 그 감기 증상을 보이는 그런 기본 통계들을 그냥 인용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루에 한 5천 건 정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한 3일 동안에는 매일 4,500건에서 5천 건 정도의 검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구 지역에서의 검사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의 검사 기관으로서는 저희가 한 7,500건까지는 검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거는 검사 수행할 수 있는 검사 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좀 더 검사 역량과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거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질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검사 기간이 확대가 되면서 대구 지역에서도 검사 가능한 기간이 4개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최대한의 수탁 검사 기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역량을 높여서 조기 발견하도록 그렇게 검사 체계도 강화하고 개편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 김인환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지속되면서 장기화 가능성 배제를 못하게 됐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길게 보고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현재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확산 방지하고 있는 병원 의료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진은 지금 몇 명이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궁금하고요. 장기전 대비를 위해서 질본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연구진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인지 일단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국민들이 어찌됐든 질본에 지금 나름대로 고마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부장께서 지금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좀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또 그리고 어떤 스케줄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은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버텨 나갈 수 있는지 좀 여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확진 환자 관리하는 의사, 간호사 있는 병원에 있는 필요한 부분도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몇 번 질문을 하셔서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법을 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질병을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기초후보 물질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그런 약제들의 어떤 효능을 평가해서 치료에 대한 쓸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확인하는 거가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백신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게 경증이고 초기 전파가 되기 때문에 메르스나 사스처럼 퇴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 겨울 유행, 다시 한번 또 유행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고 또한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 진단제, 치료제 그리고 백신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은 저희 국립보건연구원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그리고 출연연 그리고 여러 산업계가 협력체를 만들어서 R&D를 하고 있는 R&D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세종으로 질문 넘기겠습니다. 개별 환자의 수치나 역학 정보는 저희 팀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세 분 YTN 팀 SBS 순으로 말씀 주십시오. 네, YTN 이상공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국군 대전병원으로 군인 한 명이 이송됐다고 하는데 이게 대전시 통보는 오늘 아침 10시 넘어서 이루어졌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사전 통보가 안 됐는지, 그리고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통보가 안 됐는데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런 경위도 좀 궁금하고요. 국군 대전병원 현재 준비 상황과 앞으로 환자들이 이쪽으로 이송할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혹시 세워진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인에 대한 이송 부분은 아직 제가 그 세부 정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브리핑 준비 때문에 듣질 못했고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확인되는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 병원은 현재 그 국가 감염병 전문 기관으로 일단 지정이 돼서 환자에 대한 그런 예비병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대전병원에는 이동형 음압기나 각종 장비들 또는 개인 보호구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도의 병상에 부족이 생기게 되면 이 대전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쪽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언제든지 보낼 수 있게 준비를 거의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핀 강경입니다. 오전에 여쭤봤던 거 차관님한테 답변을 못 들어서 좀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에 차관님 말씀으로는 지금 지역사회 확산이나 이렇게 감염 경로가 확인 안 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염원 추적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29번 확진자가 3번, 6번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거 말고는 감염원 추적이 아직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감염원을 조기 추적해서 이 지역사회 조기 차단을 하는 이 전략이 가능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함에 따라서 대응 체계가 뭐 바뀌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는 해외 유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주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고 접촉자 확인으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이 되고 또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는 그만큼 감염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초기에 아주 경증 단계의 경증 환자가 중간에 매개를 하게 되면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 같이 그런 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또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개별 사례에 대한 감염원 확인, 추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서 추가 환자 발생을 차단하고 또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해서 유행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그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진 않았고 또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면 산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그런 접촉자를 확인해서 격리 조치하는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잠복기가 한 3, 4일로 굉장히 짧았고 3, 4일 이내에 접촉하신 분들에서 발병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중 교통수단이라거나 아니면은 조금의 그런 그 일상적인 그런 접촉을 통해서는 확진이 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좀 더 밀접하게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이 좀 더 밀접하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신 그런 접촉자를 중심으로 하루 이내에 찾아서 신속하게 격리 조치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 단계이지만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그 대응의 수위나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